자, 1번부터 간단하게 가볼게. 자, 1번에서는 자, 다항함수 식만 되는 거지. 자, 일단 뭐 극한식 나오면 항상 꼴과 값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뭐 꼴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얘기했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꼴. 첫 번째 나온 꼴에서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f x분의 x0 이거 실수하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fx는 근데 뭐 실수라고 치기에는 너무 유치하지. 2로 쓸까봐 여기 2x제곱 2분의 1 x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좀 살짝 뒤집어놨고 순간적으로 뭐 오류가 날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값 이렇게 대응시킨 거야. 두 개의 정보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x가 3으로 갈 때도 x 빼기 3분의 fx 빼기 1이에요. 얘가 4야. 여기서도 정보를 2개 정도는 빼줘야 돼. 좀 극단적으로 이런 식 안에다가 정보를 막 3개, 4개 막 집어넣는 식도 있다 그랬지. 이제 슬슬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 볼 겁니다. 여기서 최소한 이제 꼴로 들어가면은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3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f2가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꼴 입장에서는 이게 나오고 정보 입장에서 뭐 이런 거 그냥 로피탈 정리해요. 뭐 그냥 좀 찝찝하다 싶으면은 치환을 해도 돼. 여기가 불편하지. 그래서 x 빼기 1을 t로 치환해서 들어가도 되고 뭐 로피탈 정리하셔서 1분의 x로 미분해서 f'의 x 빼기 1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3을 직접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f'2가 되고 f'2가 4가 되죠. 자, 그래서 fx는 여기에서 ax 더하기 b 정도로 세팅을 하고 이 정보를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뭐 a는 2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6이 나와서 간단한 형태예요. 자, 그다음에 2번 갑시다. 2번. 오늘 이제 조금 더 하게 될 유형인데 경계선과 이제 점근선, 경계, 정점. 그러니까 지수 로그에서 이것도 걱정이야. 왜냐면 이게 정권이 바뀐 이후로 원래 지금 이 정권이 사실 좀 끝났지. 여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하여튼 한 2년 정도 동안에 이 볼록성이라고 하는 요 테마가 안 나왔어. 이게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면 기억 니은 디귿 합법형 문제가 사라졌거든. 그래서 2년 사이에 이게 항상 디귿에서 묻는 게 이게 볼록성이었거든. 그러니까 볼록성을 묻는 방법이 볼록하냐 뭐 이런 걸 묻지는 않고요. 이렇게 뭐 기울기, 부등식으로 항상 물어. 부등식으로 묻는 부분이 디귿에 항상 들어갔었어. 근데 이게 이제 한 3년, 4년쯤 전의 일이고, 그래서 하여튼 최근 이제 2년 사이에 이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수로그 쪽에서 항상 계속 문제를 내는 게 이제 정점, 그 다음에 밑이 이제 1보다 크냐, 작으냐, 증가냐, 감소냐, 그 다음에 뭐 지수로그 하면서 가장 중요한 뭐 점근선이죠. 점근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킬러 문항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게 이제 또 바뀔 상황이 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6편까지 보고 9편까지는 봐야 알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급변하는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해야 돼서 이게 부담감이 2배로 가요. 2배로. 그래서 이것도 다시 준비를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하냐면 여름방학 때 해도 돼. 여름방학 때. 그래서 그때 상황을 좀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2번 같은 경우에 이게 왜 정점에 대한 문제냐면, 자,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정점과 이거는 밑에 대한 얘기지.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 자, y는, 왜냐면 5분의 2n에 x라고 하는 애가, 이 밑이 결정이 안 됐어요. 1보다 큰지 작은지 결정이 안 됐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야. 밑을 결정하시오. 자, 그래서, 조금 더 가자.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고 하는 애가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어쨌든 얘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합니다. 점 P에서 직선 Y는 X까지 거리. 그러면 일단
지금 고정되어 있는 직선 두 개를 먼저 갑시다. y는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일단 만나는 점이 여기 2,2죠. 2,2. 자, 그 다음에 다시 지수 함수를 여기다 그려줘야 되는데, 이 지수 함수가 여기를 이제 조금 더 예쁘게 칸을 나눠주면은, 자,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가 1, 2, 3, 4. 자, 이 위치 1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위치 1보다 작으면 감소 함수가 되죠. 그리고 이 함수의 정점은 여기야.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여기 생겨요. 이 점이 얘가 P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무조건 루트 2보다 거리가 커. 왜냐면 여기가 루트 2거든. 이 한 칸이 여기 대각선 길이가 루트 2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다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감소 함수. 그러니까 5분의 2n이라고 하는 게 0에서 1 사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2n이라고 하는 애가 5에서 0 사이니까 n이라고 하는 애가 1과 2일 때는 그냥 다 돼요. 그냥 무조건 돼. 근데 이거는 여기가 정점이 되고 요거보다 무조건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보다 어쨌든 여기 뭐 만나는 점이 P가 더 커질 거다 이거지. 자, 이제 증가함수라고 해봅시다. 증가함수. 두 번째, 증가함수로 생각을 해봐요. 5분의 2n이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봅시다. 그때 이제 경계를 찾으면 돼. 경계를. 뭐 하여튼 여기 P에서 직선 yx까지 거리가 루트 2보다 크게 P에서 만나는 점.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여기를 기준으로 요 선에서 만나게 될 건데, 이 선에서 루트 2가 되는 점을 여기를 딱 이제 경계로 잡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 이렇게 되는 데가 경계가 돼. 그럼 당연히 1,3을 지나가는 이 곡선을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치? 그럼 5분의 2n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3이 되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2n은 15. 그 다음에 n은 7.5니까 이거보다 큰 8, 9, 10 이런 애들이 10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경계를 잡고 그 다음에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헷갈리면은 조금만 더 해봐.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고 2개 집어넣고 값을 따져보면은 이 부등식의 방향은 위협은 되지는 않아요. 해봐. 여기가 약한 친구들이 있어. 1학년 과정이 약한 건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이거는 안 되면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 경계로 얘가 이렇게만 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보세요. 간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건 기본 문제인데, 이거는 뭐 말이 이렇게 막 줄줄줄 써있지만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짜 기본적인 문제예요. 극한에서 이것도 꼴에 대한 문제지. 자, 일단 봅시다. 이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연속이야, 연속. 함수가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죠. 루트에 2x 더하기 1 빼기 1에 fx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 값을 그냥 집어넣어요. 여기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아니구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고,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0을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0. 여기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죠. 그럼 b가 0이 돼야 되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범위 안에서 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 항등식인데, 왼쪽을 0을 만들면 오른쪽도 0이 돼야 돼. b가 0이 된대. 자, 그 다음에 연속이 되니 당연히 넘겨요. 요런 거는 이제 많이 해봤을 거야.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ax. 자,
자, 일단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애가 0이니까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버립니다. 얘가 연속이니까 그래서 f0이라고 하는 값이 뭔가 나와줘야 돼요. 자, 하여튼 뭐 이거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0이 된다. 그렇게 해서 뭐 기본기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게. 4번 푼 사람. 4번 나는 맞췄다. 자, 일단 두 가지로 풀어줄게. 두 가지로 풀어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게 단위원에서 푸는 게 좀 약해요. 근데 약간 고난이도 문항으로 가면 단위원으로 풀었을 때 이득이 좀 크거든. 일단 그래프로도 해주고 해볼게. 자, 실수 K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서 막혀서 못 풀었는지를 찾아내야 돼.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K까지인데 요놈의 K가 또 범위를 가져요. 여기 K가 0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또 이렇게 돼. 자, 사인의 부등식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넘겨버릴게. 코사인의 8분의 파이. 그냥은 못 풀죠. 그냥은 못 풀어. 얘네 값이 모양이 같아지게 하거나 어떤 특수한 형태의 구조를 가져야 얘를 풀 수가 있는데 뭐 제곱을 해서 뭔가 풀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뭐 풀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각을 조작을 합니다. 각을 조작을 해요. 요만큼을 조작을 하는데 코사인을 강제로 사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잖아. 그걸 시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요놈을 코사인을 8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2분의 파이 빼기 8분의 파이. 그러니까 역산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걸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는 거는 여태까지 많이 했거든. 잘해. 근데 요즘 스타일이 이렇게 거꾸로 만드는 거야.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모양을 바꿔주시고 그럼 얘랑 얘가 이제 같은 애니까 얘를 계산을 하면 사인에 8분의 4니까 8분의 3파이가 돼. 옆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 마이너스 사인에 8분의 3파이가 되는데 여기가 사인이니까 이 마이너스로 속으로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8분의 3파이. 자, 그럼 부등식으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사인에 마이너스 8분의 3파이. 됐죠? 이 각변환하는 거 한 번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요거를 또 안 해갖고 다음 주에 요거 합시다. 오케이. 근데 내가 맨날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이거 해야지 생각했다가 집에 가서 막 이렇게 너희들 이거 채점하고 막 이런 거 나오면은 계속 마음이 바뀌어. 자, 일단 요걸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사인 그래프에서 잡는 방법을 해볼게. 자,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이 K가 2파이까지 가능하니까, 일단 마이너스 파이에서 여기까지를 그려요. 2파이까지. 사인 함수를 그려줘. 사인 함수는 뭐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조금 더 볼록하게 해야 되는데. 자, 일단 합시다. 마이너스 8분의 3파이면, 얘가 2분의 파이에 뭐 가까이는 가지만 2분의 파이보다 좀 작죠. 대충 이 정도? 마이너스 8분의 3파이. 그러니까 이게 8분의 마이너스 4파이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 가운데에서 조금 더 벗어난 이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쭉 긋고 좀 그런데 이거보다 작게. 그럼 여기 또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나겠지. 자, 이런 값들을 찾아내시오 이겁니다. 등호는 안 들어가고. 자, 그럼 여기 위치는 어떻게 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이 마이너스 8분의 3파이야. 요만큼 길이가. 그럼 여기에서 같은 간격만큼을 와야 이게 같아지겠지. 여기 대칭성을 갖게 될 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여기다가 8분의 3파이를 길이를 더해주면 여기가 시작점이 나옵니다. 여기가. 시작점이 나오는데 이게 최종적인 그 결과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서 x가 알파 이렇게 돼야 돼. 여기 시작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가 돼야 되거든. 이게 더하기 8분의 3파이를 요거 지금 풀어준 거예요. 요 표현. 그래서 이게 대칭성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돼. 여기서 끝나야 돼.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그럼 여기만 돼야 돼. 그럼 저기만 돼야 된다는 거는 여기도 되면 안 되고 여기도 되면 안 돼. 근데 뭐 K라고 하는 애가 2파이까지 갈 수 있으면은 여기까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줘야 되고 K의 범위를 제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K라고 하는 애가 뭐 이 정도까지 돼도 결국에는 이제 0, 마이너스 파이에서 K까지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애는 요만큼만 들어가는 게 가능하지. 그럼 K를 어디까지 할 수 있니 하면 여기까지 보낼 수 있죠. 최대한. 여길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길 넘어가면 여기 또 들어가는 범위가 또 생겨버려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것도 8분의 3파이. 여기도 8분의 3파이만큼을 더해줘야 돼. 그래서 K의 경계는 파이 더하기 8분의 3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이제 단위원으로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나 사실은 단위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보는 차원이 좀 달라지죠. 자, 단위원으로도 안 되면은 뭐 요거를 더 확실하게 하시고, 아, 난 단위원은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듣고 그냥 나중에 혹시 몰라. 이게 좀 몇 번 듣다 보면은 좀 익숙해져서 이게 마음을 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렇게 싹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일단 X가 가능한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거꾸로 가요. 각도부터 해갖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한 바퀴 더 2파이까지 이렇게까지 올 수가 있어. 이렇게가 가능한데 우리 요거 구해둔 거부터 다시 갑니다. 여기부터 이 사인이라고 하는 값은 이거는 y좌표예요. y좌표. 각도에 대한 y좌표. 자,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가 기준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요만큼 정도 와. 요만큼이 이게 8분의 3파이. 거꾸로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가 돼요. 여기에 대한 y 값, 여기 길이보다 더 작은, 요 y좌표보다 더 작은 위치를 찾으시오 하면 이렇게 대칭 해서 요만큼의 여기 위에 올라갔을 때 y좌표가 더 작아지죠. 이렇게 더 작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를 읽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읽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요만큼을 가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8분의 3파이 이렇게 더해준 게 시작점이에요. 끝점은 여기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가 돼야 돼. 그게 알파 값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x 값이라고 하는 애가 k 값에 따라 다 바뀌지만 이렇게 돌아가다가 k가 2파이까지 가면 이렇게 돌아오다가 다시 또 이 상황이 또 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서 딱 끊어줘야 돼. 이렇게 오다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파이만큼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8분의 3파이만큼을 더해준 데까지가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k 값은 파이 더하기 8분의 3파이, 8분의 11파이가 돼요. 자, 그리고 5번 갑시다. 5번. 자, 5번 맞춘 사람. 요거는 좀 있네. 자, 5번. 2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합니다. 뭐 m에다가 2랑 9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m의 18. 얘네 n제곱근이라고 하면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x에 이렇게. 자, 얘가 이것 중에서 음의 정수가 존재한다. 음의 정수가 존재한다. 자, 이게 그러면 항상 중요한 거는 이게 묻는 게 실근을 찾는 것이냐. 이 제곱근 문제는 두 가지예요. 제곱근 문제는 크게 보면 진짜 실근이 뭐야 이렇게 묻는 게 있고 이 개수 묻는 게 있어요. 이거 물론 동시에 묻는 것도 있어. 합쳐갖고 이건 개수가 아니고 이건 실근이 존재하냐 이렇게 묻는 거지.
자, 실근 중에서 음의 정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음수야, 일단.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푸는 거야. x는 a. 근데 n이 짝수가 되면 음의 실근이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그럼 a가 일단 양수여야 돼. 짝수일 때는 여기 양수여야 되고, 홀수가 되면 어떻게 돼? 음의 실근이 되려면은 상황이 다르죠. a가 음수가 돼야 돼. 홀수일 때. 여기에서 음수가 나와야 돼. 이렇게. 됐지? 이러고 봤더니 이게 무조건 양수잖아. 그럼 n이 짝수. 뭐 이렇게 푸는 건가? 자, 이제 모르겠어. 일단 가봅시다. 여기에서 일단 n제곱 분쟁에서 음의 정수가 존재한다. m이 일단 2부터 가봅시다. 그럼 x의 n이 2에 18.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이게 n이라고 하는 애가 정수로 나오려면 이 x는 해서 2의 n분의 18 이렇게도 나와줘야 되고, 음의 정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n이 짝수가 된 상태에서 이 18에 약수가 돼야 돼. 이게 짝수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18에 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애 중에서는 2, 3은 안 되고 6, 9 안 되고 18. 이거 3개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찾아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m이 9가 됩니다. m이 9가 되면 다시 또 쓸게. x의 n이 이게 9가 제곱수지. 그럼 3의 제곱으로 해갖고 3의 제곱을 해갖고 3의 36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짝수가 되어야 되고, 음의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게다가 이걸 또 다시 바꿔서 x는 마이너스 3의 n분의 36. 이게 이제 정수가 되려면 이 n이라고 하는 게 36의 약수가 돼야 돼요. 이거 어려운데. 2. 그러니까 실수 없이 차분하게 6. 그 다음에 8. 8은 말도 안 되지. 12. 다음에 18. 그치? 3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아니구나. 이 값을 개수니까 뭐 얘네 두 개의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제곱근 문제는 내가 이제 계속 몇 번 문제를 내왔지. 그래서 요 상황 두 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게 이런 게 계속 고민이에요. 뭐가 고민이냐면, 이게 이번 정권 바로 직전에 얘가 킬러 문항으로 나오다가 정권이 탁 바뀌면서 쉬워졌어. 그래서 이게 예전 스타일로 돌아가면 이게 다시 어려워져요. 뭐 마음의 준비는 하시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준비를 해서 도와주는 거니까 나눠주는 것만 열심히 푸세요. 자, 6번 갑시다. 자, 우리 3월 모의고사에서 14번에 증가함수에 대한 함수를 얘기를 했었어. x1과 x2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기본적인 함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래, f는 증가함수야. 혹은 여기 이제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상수함수를 뭐 이제 생각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얘네도 어차피 뭐 증가 형태가 될 거야. 증가하다 함수, 뭐 상수 되다가 뭐 다시 증가하는 이런 정도 느낌을 가지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변형꼴로 이제 적분에 대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미분에 대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그냥 단순하게 함수를 이렇게 찢어갖고 나오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지. 자, 그래서 요놈은 f하고 g가 이게 짝꿍을 만들어 놓고 fx 빼기 gx로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를 0에서 무한대에서 이게 증가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읽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fg를 얘네들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x1과 x2에 대해서, 요거는 뭐 등호도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이 이것도 y로 표현해. y는 x1, 그 다음에 y의 x2 이런 식으로 봅시다. 이렇게 된 표현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게 어차피 함수에 대한 표현이야. 자, 이걸 만드시려고 했으니 당연히 우리는 이게 이제 이 함수 자체에서 푸는 것보다 도함수에서 풀리는 게 조금 더 편해. 미분을 합니다. 여기 증가함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잖아. 미분을 해. f'x 빼기 g'x. 이 차원이 조금 더. 자, 이거는 그냥 계산했다고 칠게. 여기 함수에 집어넣어갖고 3x 제곱에 2ax 더하기 a 더하기 6이야.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 과정이 어려워집니다. 1학년 과정.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난이도가 하나를 더 올려놓은 거야. 뭐가 어렵냐면 여기 축이 결정이 안 됐어요. 이차함수의 축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이면 3분의 a가 꼭지점 위치인데 3분의 a라고 하는 애가 첫 번째 3분의 a가 음수로 들어갈 때다. 왜 음수냐면 이게 0이 이렇게 들어갔지. 0이 경계야. 0에서 무한대에서 이게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얘네가 전부 다 양수여야 된단 말이야. 양수려면 여기가 포인트죠. 여기가. 그래서 미분을 한 거에다가 x는 0을 집어넣으면 0, 0, a 더하기 6이 되고 얘가 여기 조심해야 돼. 이렇게 0이 극단적으로 돼도 상관이 없죠. 이런 거 잘 따지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그런 범위를 갖습니다. 0보다 작을 때라고 했어요. 두 번째 2차 함수로 가서 얘가 이렇게 3분의 a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 상황이 되면 꼭지점이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x축이 위쪽으로 올라가주면 돼. 꼭지점이 0까지는 가능해. 이렇게 와도 잠깐 뭐 기울게 0이 됐다가 어차피 증가하는 형태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x는 3분의 a를 집어넣습니다. 요 계산은 생략할게요. 3분의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6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게 하고 요걸 풀면 a가 0에서 6 이렇게 나와요. 이거랑 이거를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에서 6까지가 가능해요. 됐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거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 3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어. 이게 하여튼은 이게 정답률에 하여튼 근거해서 문제 번호를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미적분에서는 더 심해요. 미적분에서는 예전으로는 뭐 제일 어렸던 킬러번항인데 애들이 하도 정답률이 올라가니까 3점짜리로 돼버려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맞춘 사람. 7번. 요거 이번에 나온 3월 모의고사 10번인가? 8번, 9번, 10번이지. 거기에 나온 그 느낌을 조금 더 살린 건데 난이도는 또 많이 더 올렸죠. 하여튼 요 정도면은 이제 21번쯤 그 정도 돼. 22번은 안 되고 21번쯤 됩니다. 자, a n 더하기 1이 자, 기본 구조를 먼저 봅시다. 등차수열 구조예요. 둘 다 a n에서 빼기 n이 되고 등차수열은 아니구나. 여러분. 자, 하여튼 뭐 기본 대충 등차 느낌인데 자, 요거 식을 읽어야 된다면서. 식을 읽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이게 적당히 작으면 어떻게? 적당히 작아. n보다 작으면 더하기 2를 해서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이게 커지면 빼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커지지 못해요. 계속 작아지지도 못하고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주기성의 느낌을 일단 갖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초항도 안 나오고 뭐야 도대체 3에 a에 m이라고 하는 게 있고 a에 3m이 있고요. 이게 뭐야 3m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게 나오면 이런 자연수 m이 존재한다. 자연수 m이 존재한대요. 그 다음에 시그마 1에서 10까지 an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게 느낌이 안 오면 나도 처음 이거를 볼 때는 당연히 느낌이 안 와. 그럴 때 어떻게 해?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한번 때려 넣어요.
뭐 그게 어렵잖아. m이 자연수니까 여기다 1도 한 번 넣어보고 2도 한 번 넣어보고 그러니까 끈기 있게 3까지 집어넣는 답이야 그게. 끈기 있게. 그래서 이거는 몇 번 넣어보면은 규칙성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를 이제 감안하고 수능은 돼. 그게. 수능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일단 막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설마 뭐 이게 m이 1이 되면 너무 쉬우니까 뭐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m 2부터 한번 해볼게.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과 일반적으로 풀어내는 방법 두 개를 알려줄게요. 자, m을 2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요거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m이 존재하기만 하면 돼. 모든 m에 대해서 성립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이걸 만족하는 m이 딱 몇 개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일 수도 있고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운 좋으면. 그래서 3, A, 2라고 하는 애가 A의 6, 2,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AN을 그냥 쭉 써요. 두 번째 항은 있잖아. 첫 번째 항은 몰라. 두 번째 항은 2. 이게 2로 나오면 세 번째 항부터 구할 수가 있어. 여기다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항이 2니까 이 상황이야. 위에. 그럼 2를 더해. 그럼 4가 돼. 그러면 세 번째 항이 4가 됐으니까 아래 상황이 돼요. 아래 상황이 되고 그럼 빼줘야 됩니다. n을 빼줘야 돼. 여기서 3을 빼주면 갑자기 1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3이 되고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5가 되고 6이 그러니까 계속 2씩 더해지는 거야. 여기 하나, 둘, 셋, 넷, 5번째, 6번째 항까지가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까지 더해서 6번째 항이 이게 말이 안 되지. 여기서 벌써 틀렸네. 이게 안 되는 거네. 하나, 둘, 셋, 넷, 5, 6. 그래서 모순. 땡. 3 해볼게. 그래서 이게 그냥 운이 좋으면은 그냥 얻어 걸리는 거고 얼마나 이게 문제가 관대하니. 그냥 이걸 규칙을 못 찾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한 3 정도까지 한번 집어넣어봐라 하면 답이 나와버리니까. 자, 9 해봅시다. A, 3이 3이에요. 그럼 AN을 조사를 해. 첫 번째, 두 번째는 몰라. 3부터 시작합니다. 3이 됐으니 등호 상황이라서 2를 더해줘서 5가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갔으니까 이제 4를 빼줘서 1, 3, 5, 7, 9 1, 2, 3, 4, 5, 6, 7, 8, 9 딱 맞아떨어졌어.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뭐 운이 좀 있긴 해야지. 자, 근데 이렇게 푸는 것도 수능에서 필요해. 방법이 없으면 뭐 이 방법이라도 써야지. 그쵸? 자, 근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제 가봅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 그래서 이런 건 할 수 있잖아, 너희들도. 수능은 그래서 한 2가지 정도의 방법을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줘요. 자, 첫 번째, 요거부터 가볼게. 요거 먼저. M인 상태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 상태에서 얘를 또 만들어줄 거야. 이걸 3배를 한 게 A의 3M이 되는 이런 상태를 찾아줄 거예요. 찾으면 되지 뭐. 자, 그런 애가 있으면 그냥 되는 거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뭘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네. 그치? 이렇게 같도록. 첨자랑 제가 같도록. 여기도 첨자랑 같은데 3M에서 또 첨자랑 같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점화식 문제를 풀 때 풀이가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이 문제는 풀겠는데 이 문제는 못 풀겠다. 뭐 이런 친구들은 이게 기준을 못 잡아서 그래. 기준이라는 게 딴 거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초항도 안 나왔고 하나의 항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어갈 수가 있어. 어느 정도는. 그래서 첫 번째 항을 여기서부터 잡습니다. 이게 A1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 시작점을 여기로 잡아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돼? A, M 더하기 1은 M 더하기 2가 돼. M 더하기 3이 되지. 여기다 2를 더했으니까 같으니까 여기가 되고 더하기 2가 돼서 A, M 더하기 3이 되지. 아니 미쳤어. 2를 더했으니까 M 더하기 2가 되죠. 미쳤나봐. 맞지? 그치. 나도 좀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
자, 하나 더 갑니다. a m 더하기 2가 됐어요. 그럼 얘는 커졌어. 그 m 더하기 빼니까 다시 1이 돼. 그럼 어떻게 해? a m 더하기 3은 3이 되고 2씩 증가해. 여기 밑에 첨자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얘는 2씩 증가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a m 더하기 4는 1, 3, 5가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얘랑 얘가 같아지는 때가 온대요. 얘랑 얘가 같아져.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어느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잖아. 이거 방정식 푸는 거야. 그냥 m 더하기 4에다가 뭔가를 더했을 때 5에다가 이건 이제 2배씩 늘어나지. 2 되고 이렇게 되면 돼요. 근데 이 값이 어떻게 돼? 같아지면 좋을 것 같아. 이거랑 같아지는 딱 그 순간을 찾아요. 이거랑 이게 같은 거. 그럼 네모는 뭐 별거 아니잖아. 잠깐만. 네모는 여기다가 m 빼기 1 이쪽으로 넘어가면 m 빼기 1이 되지. 그럼 여기도 다시 집어넣어요. a에 m 빼기 1 되면 2m 더하기 3이 되네. 이렇게 됐을 때 얘가 2m 더하기 3이 됩니다. 이 얘기야. 이렇게 됐지? 자, 이게 이렇게 또 같아졌어요. 이렇게 같아졌습니다. AM이 M이었는데 A 3M이 3M이 됐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까? 이게 존재만 하면 되니까 2M 더하기 3 이라고 하는 게 3M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M에서 시작을 했고 또 같은 애가 또 나왔는데 걔를 그냥 3M이라고 해버리면 되죠. 문제 없지? 그렇게 하면은 M이 3이 되면 찝찝하면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해요. 요 과정을 한 번 더 하면 A에 이게 규칙성이 M자리에다가 2M 더하기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규칙이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또 2M 더하기 3을 또 집어넣어. 그럼 분명히 같아져요. 4M 더하기 3을 6, 9가 되고 4M 더하기 9가 됩니다. 좀 어려워도 한번 공부용을 해봐요. 그럼 얘가 3M이 되면 이건 모순이지. M이 마이너스 9가 돼갖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 M이 3인 거를 찾아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산수야, 산수. 자, M이 3인 걸 찾아내면은 어떻게 되냐면 A3이 3이면 A4는 5가 되고 A6은 여기서 벌써 7이 되고 A8은 다시 여기서 6을 빼서 1이 되고 A9는 3이 되고 뭔가 좀 이상한데? A3이 3 5 7 미쳤어. 여기 이상한 숫자가 들어갔어. 잠깐만 3, 4 5 6 숫자가 지문대로 와. 여기서 9가 됐다가 A8 A9 미쳤지? 여기서 다시 1이 됐다가 1 3 뭐 이상하네. 3 5 5가 됐으면 여기서부터 1이 돼야지. 커졌으니까 미쳤나봐요. 그럼 여기서 다시 1 3 5 7 9 A10은 11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냥 결정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A3을 기준으로 해서 A2랑 A1을 역추적을 해줘야 돼요. 역추적을 해줘야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하셔서 차분하게 해보세요. 여기 1과 5가 나오고 마이너스 1, 2, 6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최대 최소의 합이니까 이쪽은 동일하고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여기 시작점이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 두 개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또 해보세요. 자, 하여튼 뭐 이 정도.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들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들어봐. 여기서부터 8, 9, 10, 11, 12 중에서 9번이 조금 쉬운 편이고
20번도 상당히 어려워요. 11번은 그래도 조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12번은 완전히 어렵고, 완전히 어려워도 요즘 이제 스타일에서는 이게 뭐 킬러 문항으로 들어가진 않아. 킬러 약간 바로 밑단계로까지 그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진짜 킬러는 좀 각오를 해야 되니까. 자, 8번 가봅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이제 3차함수래요. 자, 일단 뭐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fx가 있을 것 같고, gx라고 하는 애가, 자, 잘 읽어야 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가 됐어.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애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는데, t라고 하는 애가 x의 왼쪽에서 접근을 합니다. t제곱 빼기 t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ft 이렇게 들어갔어. 자, 정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요 극한 형태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근하고 항상 연결을 지으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fx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있는 x 빼기 1, 요 인수를 갖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버리는 게 사실 제일 좋아. 왜냐면 이게 아닐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다 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꼴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시 보면, 자, 다시 꼴, 극한이 나오면 꼴과 값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꼴로 가면은 이게 x의 왼쪽으로 가지만 일단 x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게 x제곱 빼기 x가 되는데, 이게 0이 되는 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데가 문제가 생겨. 왜냐면 얘가 이게 정의가 돼야 돼.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돼야 돼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x가 0이 됐어. 예를 들어서 0이 되면 0분의, 이게 만약에 상수가 되면 정의가 안 되지. 이게 0분의 c, 이 형태가 돼도 안 되고, 0분의 무한대도 정의가 안 되죠. 이걸 오로지 잡아줄 수 있는 건 0분의 0꼴밖에 없어. 0분의 0꼴이 돼야 이게 수렴돼서 뭔가 값이 나온단 말이야. 0분의 0꼴인 수렴값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0하고 1에서 문제가 생기니, 마찬가지로 1에서도 여기다 여기 x 자리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x 빼기 1 인수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제 꼴은 대충 이렇게 됐고, 거기에 절대값이 있고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0과 1 기준으로 이렇게 볼게. 2차함수 요만큼만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다시 쓸게. t의 x의 왼쪽에서 하면 t의 제곱 빼기 t분의 여기 t의 t 빼기 1, 요 놈만 먼저 절대값으로 빼낼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t 빼기 a, 이렇게 분리를 할게. 이렇게 분리를 하면 얘는 부호를 찾아낼 수가 있어. 이거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치? 이거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인수를 그냥 이걸로 바꿔버립시다. t에 t 빼기 1. 언제? 얘네가 양수면 플러스로 나와서 그냥 1이 나오고, 이게 절대값이 벗겨질 때 음수로 나오면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이게 t가 0보다 작을 때 그때는 1이 나오고, 여기 사이에 음수잖아요. 여기가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1로 나오고, 여기는 다시 1이 나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볼게요. t라고 하는 애가 일단 0보다 작을 때, 첫 번째 이렇게 해볼게. 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대충 a라고 하고, 그럼 t가 0보다 미쳤어.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대로 하면 아니지, a가 꼭 시점 이렇게 해볼게. 이거는 뭐 부호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a가 0보다 작은 대로 갑시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이 이게 1이 됐든 마이너스 1이 됐든 여기 a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됐든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잖아. a가 0보다 작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여기가 y축이야. 여기 t라고 합시다. 일단 t가 0보다 작은, x라고 해요. 결국에 x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네가 양수로 나와. 1로.
그럼 그때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 그럼 0에서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하면은 특별히 x가 0이 되면 이건 좌극한이거든. 좌극한으로 오는 애는 여전히 플러스예요. 여기까지가 점이 여기에 딱 찍혀. 여기에 양수입니다. 그럼 얘는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간 애는 잠깐만 1까지 들어간 애는 그리고 여기 t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쭉 그리고 나면 여기가 1에 여기가 0이고 이쪽은 원래 그대로 이렇게 그려져요. 얘도 이렇게. 이 중간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 중간에 t라고 하는 애가 x라고 하는 애가 0에서 1 사이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그럼 마이너스 x 빼기 a라고 하는 대로 얘가 함수가 바뀌어. 그럼 얘를 뒤집으면 돼. 이렇게 뒤집은 거에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되고 끝점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1이 되면 여전히 1이 되면 여기 x가 1이 되면 좌극한이라서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점이 찍혀. 그리고 여기는 빵꾸.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황이면은 이게 최종값을 갖는 상황이야. 그치? 여기가 꽉 차 있으니까 최종값을 갖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gx가 마이너스 2 이상의 최종값을 갖도록 해야 되니 여기를 마이너스 2 정도로 잡고 가시면 돼요. 여기 최소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이제 뒤집혀진 거니까 a 빼기 1이 됩니다. 여기에 이 함수는 절대값 x 빼기 a고 이 함수는 마이너스 절대값 x 빼기 a인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요. 뭐 1을 집어넣어서 뒤집어진 함수 뭐 그냥 여기는 x 빼기 a로 놓고 뒤집어진 거니까 a 빼기 x로 놓으면 되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은 값이 여기가 a 빼기 1이 되는데 걔가 마이너스 2보다만 크면 돼. 뭐 최소값이 이렇게 돼야 된대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이제 하나 푼 거야. 자, 이제 중간으로 들어갈 건데 가운데로 여기 사이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이제 뾰족한 점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대칭된 것까지도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서는 중간에 이제 뒤집어져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또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이것도 최소값을 갖는 상황이지. 그럼 A가 적당한 점까지 와도 여기가 최소값으로 되는데 이 최소값이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이제 언제냐면 이렇게 0과 7을 기준으로 A가 여기 가운데 이제 2분의 1인데 2분의 1을 넘어가면 이게 이렇게 되는 애를 이렇게 살짝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다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 마이너스로 대칭이 돼서 여기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값을 갖지 않아. 그럼 경계를 찾으면 돼요. 경계가 어디냐면 가운데지. 가운데. 여기 가운데에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는 빵꾸, 여기는 채워져. 여기까지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하여튼 뭐 이렇게 돼서 여기 A가 2분의 1까지 오면은 가능해서 2분의 1까지. 뭐 이러고 나면은 이제 F3이라고 하는 데는 저기 식에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3 빼기 A.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확인만 하시면 되죠. 하여튼 뭐 극한에 대해서 이 절대값 함수를 이렇게 대칭시키는 걸로 이 구간에 따라서 바뀌는 형태를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워요. 요 정도면은 완전 킬러 아니었고 킬러 바로 윗단계 정도, 뭐 랭킹 한 2위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형 문제 가봅시다. 다음부터 난이도 조절을 좀 잘할게.
하필 오늘 일이 있어갖고 한 번 더 검토를 못했어. 자,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원이 좀 찌그러졌는데. 에이. 자, 일단 A, B, 그 다음에 C, D, 그 다음에 여기가 E, F. 조금 그림이 좀 삐꾸가 될 것 같은, 하여튼 뭐 갑시다. 자, 그림같이 중심이 오이고 길이가 6인 A, B. 여기가 6이래요. 3. 3. 그 다음에 호 BC의 중점이야. 그래서 호의 중점 표시를 해놨고, 항상 뭐 이런 중점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뭔가를 숨긴 거라 그랬지. 중점이 되면은 여기서는 일단 길이의 반이니까 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도형에서 나타내는 정보들이 길이, 각, 넓이밖에 없어. 길이, 각, 넓이밖에 없어요. 여기 각이 당연히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이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넘어가고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2래요. OD를. 그러면 뭐 길이가 이미 있는 거잖아요. 여기 2. 여기 1.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AOE. 잠깐, AOE가 여기가 뭐지? AOE의 그 면적이 삼각형이 루트 5래. 자, 삼각형 면적 표현을 해봅시다. 자,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저기 동그라미를 이미 정리했네. 알파 이렇게 합시다. 요만큼을 알파로 하죠. 이렇게 알파. 자, 그러면은 사인 알파에 대한 값이 나와요. 근데 저 삼각형이 뭐 특히 뭐가 있는 삼각형은 아닌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보시고, 여기 알파의 값에 대해서는 사인 알파가 3분의 루트 5. 뭐 그냥 코사인 제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여기도 뭐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뭐 그냥 미리 구해봅시다. 9분의 5 빼면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야지. 큰일 날 뻔했네. 둔갑이죠, 둔갑. 그래서 마이너스, 5 구하는 거야, 근데? OEF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요 파이 알파, 여기 알파랑 동그라미의 관계를 보면은 동그라미는 파이 빼기 알파예요. 삼각형 면적으로 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의 OEF를 최종적으로 구하려면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OF라고 하는 길이에다가 사인 파이 빼기 알파야. 사인의 파이 빼기 알파. 이게 동그라미야. 근데 요거는 있으니까 그치, 이것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의 목적은 OF의 길이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OF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자, 길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길이를 따로 구하기는 힘들고, 얘를 구하려면은 이만큼에서 이거 빼는 형태도 해야 되는데 뭐가 없죠? 자, 길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했는데 뭐가 나오는 게 없어. 그럼 다시 각으로 돌아옵니다. 각에서 이거 각이 같다라는 걸 안 썼어. 각이 같다는 안 썼어요. 사실은 이과생들은 이걸 보면은 사실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각도라서 금방 찾아냈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수직이 되지. 수직. 그림이 너무 그림이 좀 그러네. 여기가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림이 너무 다시. 그래도 그런데. 자, 여기가 파이 빼기 2 동그라미야, 그치?
요 각이. 이쪽 삼각형에서 보시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돼야 돼. 그치? 요 동그라미 두 개 더한 게 얘 바깥에 삼각형에 바깥에 가게 두 동그라미가 돼야 되지. 근데 여기 잘 안 보이면 요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 가게 같아.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수직이야. 여기도 보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여기에 수직이 되는 거. 각이 가고 합동. 그래서 길이 가고 합동이니까 밑에 뭐 합동이면 어떻게 돼? 여기가 수직이니 여기 수직이라서 얘랑 얘가 평행이 되고 평행이 되니까 여기랑 각이 같고 이게 좀 인식하는 게 좀 달라. 근데 두 개를 다 일단 볼 수 있게 연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잠깐 뭐 보여야 되는 거지? OEF. 자, 이게 평행이 나오면 이게 명령. 평행이랑 각이 같다와 그 다음에 이 닮음 요 세 개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하나예요. 각이 같다 나오면 평행을 생각하시고 닮음이다 하면 평행을 생각하고 평행이 나오면 당연히 각이 같고 닮음이다 생각하시고 이게 서로 이게 똑같이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이게 도형이 다 이렇게 움직여. 평행이 나오면 평행이면 이게 주어 밑에 다 이미 다 해요. 그냥 이게 외우는 거. 평행이면 각이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봐. 이거 닮음, 이거 모래시계 닮음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이렇게 뭐 특별한 이름이 있었던 건데 까먹었어. 하여튼 얘랑 얘가 닮음, 각이 같고 이렇게 해서 각과 닮음, 평행은 이게 한 덩어리야. 그냥 뭐 하나로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뭘 이용하냐면 각을 이용할 수도 있고 평행을 이용해서 닮음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풀이가 많아질 수 있어. 평행으로 가봅시다. 평행이면 그 닮음이 너무 눈에 보이는데 이게 유삼각형이랑 닮음이죠. 닮음. 몇 대 몇 닮음이지 이게? 자 여기가 동그라미인데 여기 동그라미인데 여기도 동그라미죠. 평행이니까 동의각이라고 하지. 이게 3분의 2야. 3분의 2. 여기 코사인이 3분의 2라서 여기 둔각으로 여기도 3분의 2가 되니까 여기 4가 되네요. 4. 그럼 닮음비가 4대 2. 2대 1이네. 2대 1. 2대 1이면 여기도 2대 1이 돼야 되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일 쉽겠네요. 코사인 제곱 집어넣기 여러 번 돌리는 것보다. 하여튼 뭐 이런 걸로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일단 오늘 갈 길이 참 멀다. 힘들어. 자, 10번 갑시다. 10번도 어렵죠. 10번도. 자, fx가. 근데 이런 거는 수능에서 풀 때 그냥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은 잘 찍을 수 있어. 지금 보니까 찍어서 푸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잘했어요. 증가함수가 될 텐데. 자, 얘가 증가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 가로막고 있죠? 당연히 x가 t보다 클 때 작을 때는 나눠. x가 t보다 클 때, x가 t보다 작을 때 나눕니다. 뭐 별거 없어요. 3분의 2 x 세제곱에 ax제곱에 2x 빼기 2t. 작을 때는 당연히 음수로 나오니까 3분의 이게 x 세제곱에 ax제곱에 빼기 2x 2t. 당연히 증가함수니까 f에서 따지기는 조금 힘드니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해서 자, f 프라임으로 가요. 자, 미분이 여기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여기 등으로 빼고 자, 미분하면은 2x 제곱에 2ax에 2 그럼 여기도 2x 제곱에 2ax에 빼기 2
자, 우리는 증가가 되려면 당연히 이거 풀어줘야 되고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그치? 여기서도 증가 0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돼. 자, 이 부등식을 풀어줄 건데 이게 A의 위치가 또 문제야. 이놈이 또 A가. 그래서 이게 1학년 문제로 다시 돌아가요. 자, 여기 2는 다 떼버릴게요. 어차피 우리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이놈 다 떼버리고 심지어는 이 함수만 가지고 갑시다. 이 함수만 가지고. 그래서 바꿔버리면 x제곱 더하기 a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이 범위에서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x가 플러스 1보다 크게. 자, 요거를 이제 그려볼게. t가 기준인데 아니 이 참수 아직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어. 근데 t를 기준으로 이거는 t가 x좌표지. 그 다음에 y좌표에서 중요한 게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1과 마이너스 1을 그려요. 자, 그럼 다시 x가 t보다 클 때는 이 참수 아직 몰라. 이거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x t보다 클 때는 이제 이쪽에다가 이 참수를 그릴 수가 있어. 요만큼의 영역에서 그릴 수 있어요. 근데 t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여기네, 여기. 이 영역에서 이 참수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이제 함수가 이 2차 함수라고 하는 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건 안 되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이런 거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치? 그냥 어떤 게 이제 답이 될 것인가를 보시면, 하여튼 여기가 되게 중요한 점이죠, 여기. 여기를 찍은 사람은 잘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찍은 사람은 진짜 잘한 거예요. 답이 뭐 몇 개 안 나와서. 저 점이 아주 중요한, 얘가 크로스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 X좌표랑 Y좌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안 되면, X, Y가 동시에 성립하는 뭐 이런 점들이 중요해요. 이런 점들이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차 함수가 이 점을 지나가게 해버리면 돼. 그리고 그 경계가 a 빼기 2분의 7이래요. 이 점을 여기 이차 함수에서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a 빼기 2분의 7의 제곱 더하기 a의 a 빼기 2분의 7을 집어넣은 게 여기에 1 이걸 풀어버리면은 a 값이 나와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나오거든.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잘 찍어줘야 되는데, 힌트만 좀 주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가, 이게 이제 양수가 됐을 때를 따져갖고, 만약에 t보다 클 때 꼭지점을 생각을 하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는, 이 참수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얘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인데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부등식이 하나가 더 나오고 거기에서 이게 하나의 값이 골라집니다. 자, 좀 어렵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할게. 조금 더 연구를 해볼 사람은 해보시고 뭐 정확하게 풀려면 끝도 없어요. 근데 이런 포인트들을 잡고 가시면 돼요. 자, 하여튼 뭐 이게 축이 이제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로 딱 나눠갖고 해야 되는데 난리가 나잖아. 그 정도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가봅시다. 11번. 너무 길어지는데. 자, 11번. 자, 공부용이야 이것도. 2차 함수 fx야. gx가 1에서 x에 x 빼기 a가 속으로 들어갔어. ft dt.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t에 대한 세상인데 x가 속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 밖으로 그냥 내버려도 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색한 친구들은 이런 거 아직 몰라서 그래. k는 1에서 n까지 k의 n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n 그냥 밖으로 뽑아내는 거 계산하잖아. 그치? 이거 n은 상수 취급이야.
K에 대한 세상이야. K에 대한 세상. K의 세상 안에서는 N은 상수 취급돼서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자, 이러고 나면 이제 그림을 해볼 거야. F가 2차 함수래. 당연히 적분했으니까 3차. 그 다음에 이 함수를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라지 fx라고 하니까 라지 fx를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의 근이 있죠. 여기 1. 라지 f1은 0이 됩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일단은 절대값에다가 3차가 곱해지면 대충 4차. 절대값이 조금 깨름직한데 하여튼 4차 함수의 개형하고 연결은 돼요. 요거 한 번 더 할까? 예전에 한 번 했던 건데. 자, 요거 그림 어떻게 그리냐? X가 뭐 사실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서 그리면 뭐 일단 양수 쪽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음수 쪽에서 이렇게 요 정도는 뭐 사실은 그냥 바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요런 거에 이제 x 빼기 2 이렇게 x 빼기 2로 절대값이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 기본 2차 함수야. 그치? 기본 2차 함수예요. 근데 요 놈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지는데 이걸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이게 튕기는 근과 뚫고 지나가는 근 두 개로만 구별을 하면 돼. 튕기는 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게 예를 들어서 x에 x 빼기 2 여기 미쳤어. 0과 2가 됐으면 2차 함수는 여기 근 하나짜리 뚫고 지나가는 근이야. 무슨 말이냐면 x랑 x 빼기 2에 대해서 이게 x라고 하는 애가 0에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랑 왼쪽에서 접근할 때 부호가 달라요.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2의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랑 2의 왼쪽에서 접근할 때 요놈의 부호가 양수, 음수 나눠지잖아. 그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야. 근 하나짜리는 뚫고 지나가는 애야. 이렇게 제곱이 되면 당연히 0과 2에 대해서 3차 함수를 그릴 때 이건 뚫고 지나가지 않죠. 부호 변화가 없어. 마찬가지로 얘도 부호 변화를 일으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리냐면 어떻게 뭐 나눠서 그릴 필요 없이 자 플러스 무한에서 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무조건 양수지. 이렇게 일단 와. 이렇게 와. 2를 만났어. 그건 절대값이야. 부호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아. 뚫고 지나가지 않고 여기서 튕깁니다. 이렇게 튕겨요. 이놈은 이제 부호 변화를 만드는 거지. 부호 변화를 만드니까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면 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도 그냥 대충 4차 함수를 그려놓고 해볼게. 또 4는 뚫고 지나갑니다. 그쵸?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근이야. 3에서는 어떻게 튕겨야 돼. 부호 변화가 음수인데 이게 양수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그림을 그려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튕기고 2에서는 뚫고 또 마찬가지로 0에서 뚫고 이 정도를 케이스를 굳이 안 나와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얘는 A에서 튕겨버리면 돼. 자, 근데 아직 A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 조금 더 가봅시다. 가족권에서 GX는 실수 전체 집합도 미분 가능하대. 미분 가능하다고? 방금 했는데 꺾이는 것 같은데 좀 희한하죠? 어떤 상황일까? 일단 여기서 근이 하나인데 라지 fx라고 하는 애를 먼저 잡아봅시다. 라지 fx는 3차예요. 최고차도 몰라. 그럼 x 빼기 1에 대한 인수를 갖고 있어요. 여기 뭔가 인수가 더 들어가겠지. 인수가 더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곱해지는 애가 들어갈 건데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4차 함수고 일단 근이 하나 이런 데서는 이제 여기다 이제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은 이게 A가 1이 아니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냥 뚫고 지나가는 점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A가 문제가 생길 거야. 요 놈을 미분 가능하게 해줘야 되려면 당연히 여기에 A라는 인수가 들어가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차수만 결정하면 되죠.
그럼 이게 만약에 1이 되면 다른 근이 하나가 있어야 돼. 여기가 2가 되면은 뭐 다른 근이 없어도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 조건에서 이걸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 x는 a랑 x는 2에서 이게 극값을 갖는데요. 헐. 1은 근이고 a에서 극값을 가져야 돼. a에서 극값을 가져야 됩니다. a에서 꺾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아까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0 이렇게 그려져요. x가 양수일 때 x제곱, 이게 극값을 만들지 않았지?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아니지. 아, 맞지. 제곱이 되면 3차함수인데, 이렇게 3차함수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얘를 뒤집어 올리면, 이렇게 되죠. 극값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근을, 여기에서 A에서 극값을 만들어야 되니, 이게 근 하나짜리가 아니고, 2개짜리를 만드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 계속 얘기했잖아. 이게 근에 대해서 나오면, 근이 1개짜리가 2개짜리가 3개짜리가, 이걸 계속 결정을 해야 돼. 이거 계속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야, 이게. 계속 이걸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가정을 하고 1개 과정을 해보고, 안 되네, 그럼 2개 해보고. 안 되네, 그러면 3개는 아니구나. 3차식이니까. 자, 그래서 g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됩니다. x 빼기 a의, x 빼기 a의 제곱에 x 빼기 1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와요. 하여튼 뭐 제곱이니까 이 안에다까지 집어넣어버려도 돼요. x 빼기 a의 세제곱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x 빼기 1. 제곱은 뭐 양수니까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돼. 그럼 gx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2에서도 극값을 가져야 되고, 그냥 뭐 일단 1과 a 그냥 아무렇게나 갑시다. 자, 일단 근이에요. 근, 3중근. 4차함수의 최고창의 개수는 아직 몰라. 아니, k가 아직 몰라. 이걸 몰라. 이게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몰라. 어쨌든 A에서 3중근 형태로 한번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일단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뒤집어서도 하나 해봅시다. 이게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여기서 이렇게 되든 여기서 극값을 갖죠. 이게 x가 2가 되면 되네. 4차함수 비율 관계를 쓰려면 이게 1대 3 이런 거 쓰면 좋고, 1대 3. 그럼 3 더해서 a가 5인 거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쓰면 좋고. a 찾아내면 뭐 됐죠, 네. 이 정도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f1이 마이너스 32니까 값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늘 내가 생각해도 너무했네. 자, 마지막. 혹시 12번 푼 사람? 아, 미안해, 진짜. 근데 진짜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 지난주 수요일인가 만들어 놓고, 원래 예정대로 오늘 낮에 와갖고 한번 검토하고 바꿨어야 되는데, 다른 거 하느라고. 자, 이것도 공부용입니다. 자, 상수 Q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이야. 항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가 T에 대한 세상이야. 이 극한은 T에 대한 세상이라서 F는 밖으로, Fx는 밖으로 방출시켜버려요. FT가 EX 더하기 Q 이렇게 되는데, GX를 하나를 그냥 세팅을 할게요. 이 GX라고. 이 함수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이게 분명히 다 X에 대한 걸로 들어갈 건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만 쓰면 요놈은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니까 F의 X 플러스로 그냥 해볼게요. 자, 이제 다시 GX를 FX의 FX 플러스로 보고 방정식을 EX 더하기 Q. 그러니까 요 식에 이게 X로 나온 식일 거고 이것도 X로 나온 식이니까 얘에 대해서 이제 방정식을 맞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X를 찾으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여기 fx 쪽 있잖아. x 빼기 1. 아, 근데 p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가로막고 있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x가 p보다 작을 때
이게 극한식이라서 이게 좀 예민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자, 피보다 작을 때는 얘는 요 놈이지.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P보다 작으니까 얘도 똑같이 나와. P는 아니니까. 그래서 x 빼기 1 제곱이 되네요. 뭐 별거 없네. 자, 이렇게 이차함수랑 직선이랑의 관계. x가 정확하게 P가 되면, 자, 이제 정확하게 P가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겨. 이게 오른쪽 왼쪽이 이제 갈립니다. 정확하게 P가 되면은 함수는 여기서 읽어요. P 빼기 1이야. 여기 이렇게 나온 거야. 요 놈은 오른쪽에서 와야 되니까 이쪽에서 읽어줘. 그러니까 정확하게 P가 되면 오른쪽 함수에서 읽혀져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P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P보다 크면 얘가 곱해지면 되는데 똑같지. x 빼기 1의 제곱이지. 그러면 이 놈이 두 개가 곱해지는 거니까 1 빼기 x의 제곱이 돼서 두 개가 똑같이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세 개, 잠깐만, 그치? 이렇게 되는데 얘랑 이제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해야 돼. P일 때만 다르네. 자, 그럼 그래프를 이차함수를 그려봅시다. 자, 1에서 어우 미쳤어 그냥. 내가 이걸 또 왜 넣었을까? 곡선과 직선의 관계 어떻게 해요? 곡선과 직선의 관계. 나는 모르겠고 그냥 곡선과 직선의 관계는 일단 접하는 거로 내가 항상 계속 얘기하지. 곡선과 직선의 관계는 만나는 거 말고 접하는 거 먼저 생각합니다. 자, 여기다가 2x 빼기 p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여기서 이 정도 이렇게 합시다. 아니, 뜬금없이 접하는 걸 할까? 접하는 게 아니어도 얘를 먼저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보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차함수의 성질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접점이 1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알파, 베타 이차함수의 성질이 이거는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알파랑 베타의 평행입니다. 평행할 때 얘 가운데가 1 이렇게 나와요. 항상 알파랑 베타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애는 딱 가운데 무조건 나와. 하여튼 요게 나오면 여기 기울기가 2가 되는 점 찾아봅시다. 2에 x 빼기 1에다가 얘가 기울기가 2가 나오는 거 보면 2네 2. 여기가 x좌표가 2야. 자, 그럼 기울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났다고 하면 만나는 점 여기 두 개를 합치면 4가 돼.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두 근의 합이 2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렇게 만나면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일단은 4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너무 커져. 너무 커지는 상황이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접하게 하고,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또 만나게 하는 거야. 당연히 여기에서 만나겠죠. 근데 이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된 이차함수를,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위에 있는 점이야. 제곱 위에 있는 점인데, 이 제곱 위에 있는 점인데, 직선 위에도 있어야 돼요. 만나는 점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P로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를 P로. 여기가 마이너스 P 빼기 1의 제곱이 돼. 그래서 여기를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만나면 이게 2보다 작아지게 돼요. 하여튼 좀 극한만 따지면 되기는 하는데 어렵지. 자, 이거 방정식을 푸는 거는 그냥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계산만 하면 여기가 2,2를 집어넣으면 2,1이라고 하는 점이라서 이게 Q가 나와요. Q가 여기서 2x
빼기 3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빼기 3이 나오고 그럼 이 직선하고 하여튼 여기 만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p 빼기 1의 제곱이 여기 직선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이 p 빼기 3 요거를 풀어내시면 돼요. 이걸 풀어내면 p라고 하는 애가 p의 제곱이 2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두 군데가 있어. 여기에 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들어가거든. 루트 2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루트 2가 돼서 2보다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p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진짜 일단 여기까지